스텔스 오미크론이 전국적인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해 앞으로 더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내일부터 해제됩니다. 주의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공무원 1,430명을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공무원 해고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군부대가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철수했다는 러시아의 발표를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외교를 통한 합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국적인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앞으로 더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유전자 일부가 변하면서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덴마크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1.5배 높으며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국내 전체 확진자의 3.6% 정도가 스텔스 변이에 의한 감염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팬데믹 장기화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내일부터 해제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앞으로 4시간 뒤인 수요일 0시 1분을 기해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누구나 내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내라 할지라도 대중교통과 공항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병원과 양로보건시설, 그 밖의 주요 공공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유지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내 학교 학생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이달 말까지는 유지됩니다. And it's important to know that we're moving just from a requirement to a strong recommendation, not to a recommendation, and not that masks are optional. We're still strongly recommending that people wear them in public indoor places. LA 카운티는 조금 다릅니다. 주정부 방침보다는 각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LA 카운티 보건국은 야외에 한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4단계 등급 기준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7일간의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지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속도라면 한 달 뒤인 3월 16일쯤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늦어도 다음 달 말인 3월 30일을 전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완전히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공무원 1,430명을 해고했습니다. 전체 공무원 37만 명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전국에서 발생한 공무원 해고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마감 날이었던 지난 11일 최소 1차 백신도 맞지 않은 공무원 1,428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8월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백신 2회 접종 요건을 적용해 이를 충족하지 못한 2명을 이번 해고자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미접종자 대량 해고 조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부스터샷 의무화까지 고려 중이라고 엄격한 규제를 예고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해고가 뉴욕시 소속 공무원 37만 명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공무원 해고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량 해고에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914명으로 전체 해고자 가운데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청 소속 공무원 101명, 교도소 공무원 75명, 보건위생부 40명, 경찰청 36명 등이 해고됐습니다. 이로써 뉴욕시 공공부문 근로자의 95%가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뉴욕시가 지난해 10월 공무원 대상 백신 의무화 조치를 발표할 당시 추산한 1차 백신 접종률 84%보다 11%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뉴욕시 최대 경찰 노동조합인 경찰자선협회, 연합교사연맹, 소방관 노조인 등 공무원 노조 20여 곳은 법원에 미접종 공무원 해고 규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공무원 9천여 명은 이 같은 노조에 가입해 백신을 맞지 않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려 여행 금지를 권고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9만 400여 명으로 하루 만에 3만 3천여 명이 늘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달 들어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계속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최고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당초 예상보다 늦은 다음 달에야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일부 군 병력의 원대 복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표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일부 부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를 시작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전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We have not yet verified the Russian military units are returning to their home bases. Indeed, our analysts indicate that they remain very much in a threatening position. 아직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배치돼 있다면서 향후 공격이 시작된다면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침공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미국 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웹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가운데 향후 미국이나 나토를 상대로 있을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미국이나 나토의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외교적 해결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외교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서면 합의 형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안보 보장 요구에 대한 폭넓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밝힌 겁니다.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이 예측했던 16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가능할지가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한미 외교당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올해 상반기 한국 방문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5월 후반기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방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한국 신임 대통령의 취임일은 오는 5월 9일입니다. 한인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아시아계는 물론 다른 소수인종들도 참여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뉴욕에서 피살된 한인 여성의 집 앞에서 증오범죄 반대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인 인권단체 회원 50여 명을 비롯해 유대인과 흑인 단체 지도자들까지 참여해 증오범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I'm at the point where I can't take it anymore. Our elected officials need to act. I am begging them to act so that not another life is lost. Too many lives have been lost.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날이 갈수록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에 새로 제안된
노숙자 쉼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don't oppose shelter, but this is not like fairly distributed. Entire New York City should all come together and help the homeless individuals. Shelter need to be spread fairly. That's what I'm asking for, what we are asking for. 시위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명의 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을 잃은 것이라며 더 이상의 증오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살해 용의자 아사마드 씨는 살인과 절도 혐의로 체포된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살해하지 않았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공개되며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케빈 들레온 시의원이 LA 한인회를 방문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말로 인사하며 한인 언론을 맞이한 케빈 들레온 LA 시장 후보. 한인 유권자들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현 LA시 의원인 케빈 들레온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면 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선거 캠페인 총 책임자로 한인 여성을 뽑았고 한인 보좌관 비중도 높습니다. 이는 한인들의 문화까지 고려해 선거 캠페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And that's why for m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so important, and our message will be very clear as to wh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hould not just only vote to have their voices heard, but also to vote for me, for Kevin DeLeon, because the Korean Americans play in not just in Koreatown but throughout the great city of Los Angeles. LA시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 치솟는 집값,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치안 강화가 케빈 들레온 후보의 핵심 공약입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LA 한인타운의 현안은 노숙자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It's not healthy for our businesses. It's not healthy for young children to see how many homeless people we have living on our streets, and more importantly, it's not healthy for those who are experiencing homelessness, who are living on the streets today. So if we get them off the street, it's good for business, it's good for neighborhoods, it's good for community. LA 시장 후보로 어제 한인회를 방문했던 캐런 베스 후보는 흑인 지지자들이 많고 케빈 드레온 후보는 히스패닉 지지층이 두텁습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회관을 방문한 케빈 드레온 후보는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지금 히스패닉 표심을 기반으로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한 후 이란과 필리핀 등 아시안 표심 잡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슈퍼볼 경기를 관람하면서 마스크를 또다시 쓰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 램스 유니폼을 입은 채 한 손에 마스크를 들고 있는 에릭 가세티 시장. 가세티 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이 한 장의 사진은 에릭 가세티 시장을 또다시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가세티 시장이 숨쉬는 것을 잘 참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고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시장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